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불빛이 꺼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뜨개질 바늘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윤정의 심야 통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와의 늦은 대화련이 생각했지만 벌써 일주일째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이 통화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윤정이 부엌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낮에 보는 순종적이고 온화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노인분이 워낙 조심스러우시거든요. 윤정의 목소리가 가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순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분이라니? 설마 시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인가? 네, 맞아요. 박노인 말이에요. 생각보다 영리하셔서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이순자의 손은 무의식 중에 문고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분명 자신의 남편 윤정의 시아버지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한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할아버지나 아버님으로 불렸는데 며느리가 남몰래 박노인이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제 계획은 확실해요. 시어머니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고 남편은 글쎄요, 너무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거든요. 윤정의 낮은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윤정이 누군가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인가? 재산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은 신뢰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재산이라는 단어에 이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 박노인은 젊은 시절 사업으로 꽤 성공을 거둬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파트 몇 채와 주식,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노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병원 갈 때도 저만 찾으시고 은행 업무도 저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윤정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남편은 윤정을 유독 챙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반찬에 감동하고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흐뭇하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착한 며느리인지만 생각하시거든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며느리를 의심한 적이 없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시부모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하는 윤정을 보며 우리 며느리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말인가? 좀 더 시간을 주세요. 1년만 더 있으면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계속할게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윤정이 부엌을 나서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윤정의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사뿐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멀어지자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목표가 시아버지의 재산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윤정이 통화에서 말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통화 상대방은 누구인가? 혹시 윤정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순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동안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보여준 각별한 관심, 은행이나 병원 동행을 자청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로서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정말 계획된 연기였을까? 창밖으로 새벽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이순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며느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었다. 만약 윤정의 계획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생각에 이순자는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윤정의 핸드폰 알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재빠르게 알람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입꼬리에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며느리로 시작해볼까? 세수를 마친 윤정은 머리를 단정히 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에서 이미 준비해둔 시부모님 아침 반찬을 냉장고에서 꺼내며 자신만의 계획을 되짚어봤습니다. 어젯밤 통화의 내용이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박노인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을 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야심이 끓어올랐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재산 규모를 알게 된 후,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깨달은 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윤정아, 벌써 일어났구나. 시어머니 이순자의 목소리에 윤정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지만 윤정은 곧바로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혹시 잠을 못 주무셨나요? 아니야, 괜찮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이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그 차가운 목소리와 계산적인 말투를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윤정은 여전히 순박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따뜻한 우유 한 잔 끓여드릴까요? 꿀도 조금 넣어서요. 아니다, 됐다. 너 혼자 아침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이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박노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윤정은 냉장고에서 갓 짠 당근 주스를 꺼내와 박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제 마트에서 신선한 당근을 봐서 할아버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사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접 갈았거든요. 박노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고맙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성이 없는데
윤정이는 참 기특해. 당연한 일인걸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윤정은 공손히 인사하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이순자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윤정은 박노인의 밥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나물은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으로 만든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 손맛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구나. 박노인이 한 젓가락 드시고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맛있다. 이순자야,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정말 늘었구나. 이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윤정이가 참 정성이 많아. 윤정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노인에게 더욱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시간이 충분해요. 게다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제가 같이 들어야 나중에 어머님께 정확히 전해드릴 수 있잖아요. 박노인은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를 두었구나. 그럼 부탁할게, 네 아버지. 제가 꼼꼼히 모셔다 드릴게요. 이순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어젯밤 윤정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업무도 저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병원 동행도 그런 계획의 일부일까요? 아침 식사가 끝나자 윤정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과 단둘이 병원에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 관리에 대해 설명할 때 내가 얼마나 관심 있게 듣는지 보여주자.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설거지를 마친 윤정은 거실로 나와 박노인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기 전에 드실 약들 챙겨드릴까요?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고맙다. 요즘 깜빡깜빡해서 약 챙기는 것도 헷갈리더구나. 윤정은 약통을 정리하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노인이 점점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결국 큰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혹시 다른 검사도 받으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약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 섬세하구나. 우리 며느리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니 참 고마워. 이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의 행동이 정말 순수한 효심인지 아니면 계획된 연기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이 윤정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윤정은 박노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이순자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검진 결과 나오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문이 닫히자 이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그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의 다정한 며느리 모습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윤정이 무엇을 계획하든 그 계획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고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윤정과 박노인의 표정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순자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으며 남편의 기분 좋은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지 건강 상태가 또래에 비해 정말 양호하시대요. 윤정은 가방에서 진료 기록지와 처방전을 꺼내며 정리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으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만 잘하시면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옆에서 꼼꼼히 메모까지 해주니까 의사 선생님도 감탄하더구나. 이렇게 세심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이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세심함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이 건강하다는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지께서 은행 업무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대요. 윤정의 갑작스러운 말에 이순자는 놀랐습니다. 은행 업무. 박노인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복잡해졌어. 인터넷 뱅킹이니 스마트폰 앱이니 하는 것들은 도무지 모르겠고 창구에 가면 대기 시간도 너무 길고 말이야. 맞아요. 오늘 병원 가는 길에 은행에 잠깐 들렀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윤정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리겠다고요. 이순자는 어젯밤 윤정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업무도 저와 함께 하시려고 해요. 정말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아, 은행 업무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모시고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정이 말이 맞아. 혼자 가면 헷갈리고 어려운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훨씬 마음이 놓이지.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정기 예금 만기 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윤정의 제안에 박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말 세심하다.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기 예금 만기일을 윤정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족 일이라면 뭐든 꼼꼼히 기억해요. 그래, 고맙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같이 가자. 네, 할아버지. 그런데 혹시 다른 은행 업무도 정리하실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편하실 테니까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주식 계좌 관리도 좀 복잡하더라고.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서 잘 모르겠어. 아, 그럼 증권사에도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미리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윤정의 적극적인 제안에 박노인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런 일들을 혼자 처리하려니 머리가 아팠는데 내가 도와주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이순자는 이 상황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윤정이 남편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어머님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거든요. 이런 업무는 익숙해요. 윤정은 자신의 경력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 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럼 더욱 믿을 만하겠네. 박노인은 완전히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노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삼치구이를 준비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하거든요. 어머,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고마워. 식사 도중 윤정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보험도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의료비가 많이 올라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보험? 사실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예전에 가입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이야.
그럼 제가 보험 서류들도 정리해 드릴까요? 어떤 보험이 유리한지 알아보고요. 이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윤정아, 그런 중요한 일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정리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윤정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 박노인이 낮잠을 자시는 동안 윤정은 이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아버지 일에 너무 관여하는 것 같나요? 이순자는 며느리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혼자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시기엔 너무 복잡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어젯밤 들은 그 차가운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은 가족들이 함께 상의해서 해야죠. 저는 그냥 굳은 일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잘 알겠다. 이순자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정을 직접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노인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뜻깊었어. 건강검진도 받고 앞으로 복잡한 업무들도 윤정이가 도와준다니 마음이 든든해. 아버지,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윤정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박노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윤정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점점 더 며느리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추궁하자니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남편에게 말하자니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어서 가족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윤정이 박노인과 함께 은행에 나간 후 이순자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조용한 시간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이순자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새에서 무언가 하얀 종이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윤정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쳐보니 박노인의 예금 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 번호와 잔액,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종이 여백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만료일 3월 15일, 금액 5천만 원, 주식계좌 농협은행, 평가 금액 약 2천만 원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니. 이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남편의 재산 현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소파 틈에 넣어두고 이순자는 윤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지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과 화장품, 그리고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가족 관리 일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박노인의 병원 일정, 약 복용 시간, 그리고 각종 기념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정성스러운 며느리의 기록 같았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뢰도 증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일상관리 식사, 건강 완료. 2단계 외부 활동. 동행병원, 은행 진행 중. 3단계 재산관리 참여 준비 중. 4단계 법적 권한 확보. 미정. 이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계획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단계적으로 시아버지의 신뢰를 얻어 재산에 접근하려는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노인 성격 분석, 외로움을 많이 탐, 인정의 약함, 가족에 대한 애착 강함. 접근 방법, 세심한 관심과 정성, 건강관리 강조, 복잡한 업무 대신 처리. 주의사항, 시어머니의 견제,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의심받을 가능성. 이순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박노인이라는 분석 대상이었고 자신 역시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 재산 관리 권한 확보 후 단계적 이전. 예상 기간 1년 내외. 협력자 김 변호사, 재산 이전 관련 법적 자문. 이순자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윤정의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변호사까지 끼어 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일임을 의미했습니다. 급히 방을 나온 이순자는 거실에서 진정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2시간 후 윤정과 박노인이 돌아왔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이순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아주 잘 다녀왔어요, 어머님. 정기예금도 새로 만들고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담도 받았거든요. 윤정의 밝은 대답에 이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투자 상품? 네, 아버지께서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고 하시길래 은행에서 추천하는 상품들을 알아봤어요. 물론 아직 결정하신 건 아니고 자료만 받아온 상태예요. 박노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주더구나. 나 혼자 갔으면 이해도 못했을 복잡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줬어. 그럼 그 자료들 어디 있어요? 이순자의 질문에 윤정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검토해 보려고요. 이순자는 그 서류들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윤정이 박노인의 재산 관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윤정의 세심한 관찰에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혈압이라도 재보실까요? 제가 혈압계 가져올게요. 윤정의 배려스러운 모습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정이 말이 맞아.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하니까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이순자는 며느리의 세심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모든 변화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혈압을 재본 결과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윤정의 질문에 이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일찍 주무세요. 제가 저녁 준비는 혼자 할게요. 윤정의 배려에 박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는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구나. 시어머니 건강까지 이렇게 챙기다니. 이순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자신만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윤정은 투자 상품 자료를 펼치며 박노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면서도 수익률이 예금보다 높아요. 기간도 1년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런가? 하지만 이런 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은행에 다시 문의해서 정확히 알아볼게요. 이순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윤정의 노트에 적힌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산 관리에 참여하는 3단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또다시 윤정의 심야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진행됐어요. 이제 투자 상품까지 관여하게 됐거든요.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박노인이 완전히 저를 믿고 계세요. 이제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될 것 같아요. 이순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계획서를 본 후로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연기로 보였고 남편의 순진한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순자는 용기를 내어 윤정과 단둘이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노인이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정은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할아버지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나 투자 상품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건 가족끼리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재산 관리는 신중한 문제잖아. 물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윤정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 논리였습니다. 이순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은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정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해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정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그 속에서 차가운 경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이 윤정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윤정아,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윤정의 계획서에 적혀 있던 그 변호사일까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왜 가시는데요, 할아버지? 유언장을 정리하려고 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미리 준비해둬야겠더라고. 이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이것은 윤정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런 건 서두르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순자가 급하게 말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미리 해두는 게 좋아. 나중에 가족들끼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윤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님.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한 절차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이순자의 제안에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복잡해져. 윤정이 하나만 데리고 가는 게 낫겠어. 하지만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그냥 모시고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윤정의 말에 박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정이가 함께 가주면 마음이 든든해. 이순자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반대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 성민이 늦게 귀가했습니다. 이순자는 이 기회에 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성민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서 둘만 남은 상황에서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윤정이가 아버지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 성민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이가요?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은행 업무나 투자 상품,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두 관여하려고 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버지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요? 성민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들도 윤정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관리는 중요한 문제잖아. 엄마, 설마 윤정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순자는 답답했습니다. 윤정의 계획서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진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다는 거야. 엄마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윤정이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고 있어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 챙기고 있고요. 성민의 말에 이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완전히 윤정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요즘 윤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엄마께서 윤정이에게 부담을 주신 건 아니죠? 오히려 이순자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이없었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다행이네요. 윤정이가 이렇게 헌신적인데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죠. 그날 밤 이순자는 또다시 윤정의 심야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더라고요. 윤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완전히 제 편이에요. 이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유언장 작성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어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는 다 끝났어요. 박노인께서 저를 완전히 신뢰하시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이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정의 계획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시어머니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의심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윤정의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이순자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것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더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순자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윤정의 연기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가족끼리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윤정의 말은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 같았지만 이순자에게는 경고로 들렸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라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기분 좋게 변호사 사무실 약속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가기로 했어. 윤정아, 그때 시간 괜찮지? 네, 아버지. 제가 꼭 모셔다 드릴게요. 이순자는 이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윤정을 믿고 있었고 자신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답답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이순자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성민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이순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에게 윤정의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성민아, 오늘은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야근이 없어서요. 윤정이는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 늦게 들어올 거야. 이순자는 며느리가 없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하는 말 좀 들어봐. 성민은 소파에 앉으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윤정이 말인데.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또 윤정이 얘기세요? 엄마, 왜 자꾸 윤정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더욱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 문제가 좀 걱정돼서. 재산 문제요? 뭐가 문제인데요? 윤정이가 아버지 은행 업무부터 투자 상품,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든 걸 관여하려고 하잖아. 성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혼자 하시기 어려우니까 윤정이가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서 엄마께서 직접 도와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정이보다 엄마가 더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성민의 지적에 이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남편의 복잡한 업무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윤정이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목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윤정이가 밤늦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설마 윤정이가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윤정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윤정이가 3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세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면서. 성민이 흥분하자 박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 아버지 죄송해요. 별일 아니에요. 성민은 급히 목소리를 낮추며 사과했습니다. 엄마와 윤정이 얘기를 하다가 윤정이가 어쨌다고. 박노인의 관심 어린 목소리에 이순자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윤정이가 요즘 아버님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아서요. 박노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깊이 관여한다니? 뭘 말하는 거야? 은행 업무나 투자 상품 유언장까지. 아, 그 얘기구나. 그게 뭐가 문제야? 박노인의 반응도 성민과 같았습니다. 윤정이가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혼자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인데. 하지만 그런 중요한 일들은 가족끼리 상의해서. 상의는 하고 있어. 윤정이가 나한테 다 설명해주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박노인은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이만큼 세심하고 꼼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윤정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윤정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시는데요. 이순자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두가 윤정 편이었습니다. 나는 윤정이를 완전히 믿어.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박노인의 단호한 말에 이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께서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성민이 이순자를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사실은 윤정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가? 이순자야, 무슨 걱정이 있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이순자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민은 부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아, 오늘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 무슨 이상한 소리요? 너를 의심하는 것 같아.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는 식으로.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응,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경계하시는 것 같다고. 정말? 왜 그런 걸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아버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모시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건 아닐까요? 윤정의 분석은 그럴듯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엄마도 아버지를 모시고 싶으실 텐데. 앞으로는 어머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지. 성민은 부인의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견제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윤정은 이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어제 성민 씨한테 들었는데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요?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제가 아버지 일에 너무 관여한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윤정에게 모든 걸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윤정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어머님과 상의해서 진행할게요. 이순자는 윤정의 말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변호사 사무실도 어머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윤정의 제안에 이순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나서려고 했나 봐요. 이순자는 갈등했습니다. 윤정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계산된 행동일까요? 어머님께서 함께 가시면 아버지도 더 안심하실 거예요. 윤정의 말에 이순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다행이에요. 어머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윤정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더라도 이미 변호사와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함께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 금요일에 어머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더 좋지. 이순자도 함께 가자. 박노인은 기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아. 성민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해야지. 이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진위를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교묘한 계획이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게 되었으니 윤정이 정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이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윤정의 진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윤정이 시어머니를 동행시키겠다고 한 것이 정말 순수한 의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윤정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순한 액세서리만 착용한 모습이 신중하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응, 다 됐다. 박노인도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출발할까? 늦으면 안 되니까.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정리하게 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버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상담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정의 다정한 말에 박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순자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빌딩 10층에 있었습니다. 김앤 파트너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약속을 확인한 후 세 사람은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오셨네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순자는 변호사가 박노인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제 아내와 며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유언장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이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이라니? 박노인이 이미 이 변호사와 만난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지난번이요? 이순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아, 몇 주 전에 박 선생님께서 윤정 씨와 함께 오셔서 유언장 작성에 대한 기본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이순자는 윤정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모르셨나요? 죄송해요. 저는 이미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윤정이 당황한 듯 사과했지만 이순자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미 상담을 받았다면 오늘 절차가 더 수월하겠구나. 박노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은 크게 자필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으로 나뉩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 재산 규모가 상당하시니 공정증서 유언을 권해드립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뭔가요?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명을 듣던 이순자는 윤정이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박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아파트 2채와 주식을, 며느리한테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는 주실 필요 없어요. 윤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정 씨, 지난번에 상담할 때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에 며느리분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순자는 이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부하는데 변호사가 권유한다니?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순자의 질문에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며느리분이 유언 집행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을 대신 처리해 주시면 상속인들이 편하죠.
유언 집행자요? 네,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각종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순자는 이제 윤정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 관리 권한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 집행자는 보통 상속인 중에서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고령이거나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며느리 같은 가족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윤정이가 유언 집행자를 맡아주면 되겠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에 능숙하거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한테 그런 중요한 역할을. 윤정은 여전히 겸손한 척했지만 이순자는 그 연기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제일 믿음직스러워. 이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중요한 일을 갑자기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모든 시선이 이순자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 집행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역할이 아닐 텐데 충분히 상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박 선생님께서 이미 의향을 정하셨고 윤정 씨도 동의하신다면.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이순자의 단호한 말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윤정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은 가족끼리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는 거야. 박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순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윤정이가 잘해줄 거야.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윤정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갔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윤정아, 솔직히 말해봐. 내 진짜 목적이 뭐야? 이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계획한 거 말이야.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말씀이세요. 윤정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공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방을 뒤지셨군요. 그래, 내 계획 써봤어. 그리고 심야 통화도 들었고. 윤정은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이 모든 걸 중단해. 불가능해요.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됐거든요. 윤정의 당당한 태도에 이순자는 놀랐습니다. 박노인께서 저를 완전히 신뢰하세요. 성민 씨도 제 편이고요. 어머님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너. 어머님, 제가 박노인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얻는 것도 있을 뿐이죠. 이순자는 윤정의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이 일을 방해하시면 가족 관계만 나빠질 거예요.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윤정의 위협에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마무리합시다. 박노인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윤정은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복도에 서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상담실로 돌아간 두 사람을 본 박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야기 잘 됐지? 네, 아버지. 어머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어요. 윤정의 거짓말에 이순자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앞에서 가족 갈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상담은 윤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에 공증사무소에서 정식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고 윤정이 유언 집행자로 지정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자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윤정의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평소와 달리 대화가 뜸했습니다. 이순자는 윤정과의 대화가 자꾸 떠올라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윤정이 평소처럼 다정하게 물었지만 이순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이제 윤정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노인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순자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말이 없더라고. 별일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님께서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윤정이 대신 답했습니다. 이순자는 며느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했으니 다행이야. 윤정아, 정말 고마워. 박노인의 말에 윤정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해드릴게요. 이순자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켜볼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어. 어머님 식사 다 안 하셨는데. 배가 안 고파서. 이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계획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1시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오늘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순자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윤정이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준비했어요.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좀 당황스러우셨죠? 윤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순자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럽긴.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잖아. 맞아요. 계획된 일이었어요. 윤정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쁜 계획은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고. 시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는 게 속이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는 거예요. 박노인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윤정의 논리에 이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언 집행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박노인을 위한 일이에요. 복잡한 상속 절차를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가족들이 편하잖아요. 내 이익은 전혀 없다는 거야? 윤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제 이익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순자는 윤정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착한 며느리 역할을 했어요. 시부모님 뒷바라지, 집안일 모든 걸 다 했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대가를 재산으로 받겠다는 거야? 왜 안 돼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윤정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시면서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상의했어야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들어주셨을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윤정의 지적에 이순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족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박노인께 진심으로 잘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은 거죠. 그런데 왜 나한테는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윤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의심하셔서요. 계속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모든 일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이순자는 윤정이 자신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해?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 일을 방해하시면 가족 관계만 나빠져요. 박노인도 상처받으시고 성민 씨도 곤란해지고요. 협박하는 거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윤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노인은 윤정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성민도 부인 편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이미 끝났고 다음 주에는 공증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걸 폭로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어머님께서 며느리를 질투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윤정의 말에 이순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어머님, 제 제안을 들어보세요. 윤정이 갑자기 다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노인께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모셔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지금보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무슨 뜻이야? 복잡한 집안일이나 병원 동행 같은 건 제가 다 맡을 테니까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이 완료되면 어머님께도 충분한 생활비를 드릴게요. 윤정이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생활비를? 제가 유언 집행자가 되면 재산 관리를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의 생활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이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계속 방해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마지막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도권은 완전히 윤정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순종적인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이 가정의 실권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윤정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이제 그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윤정의 인사에 이순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박노인이 거실로 나오시면서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증 받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윤정이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모든 절차 제가 꼼꼼히 도와드릴게요. 이순자는 이 장면을 보며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설령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시장에 나간 사이 이순자는 아들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오늘 일찍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네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퇴근하자마자 바로 와. 그날 오후 6시 성민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는 윤정의 계획서와 통장 사본 등 모든 증거를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야. 이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정의 심야 통화, 발견한 계획서,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윤정이가 3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 성민은 윤정의 메모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신뢰도 증진 계획, 재산 관리 권한 확보 같은 문구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몇 주 전부터. 처음에는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성민 씨도 일찍 오셨네요. 윤정은 평소와 같은 밝은 미소로 인사했지만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 일어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계획서 아닌가요? 윤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성민 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라고?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노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성민이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정아, 이게 정말이야? 윤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나를 속이면서.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에요. 다만 뭐야?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어요. 윤정의 마지막 변명에 성민이 화를 냈습니다. 정당한 대우? 속임수로? 성민 씨는 모르세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희생?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가족들의 질타에 윤정은 결국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단순히 착한 며느리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미래도 보장받고 싶었다고요. 박노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지. 솔직하게 말했으면 받아들여졌을까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원한다고 하면 윤정의 반문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고 가족들은 배신감과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결국 성민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정아, 우리 이혼하자. 성민 씨,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가족을 이렇게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과는. 박노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정아, 내일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모든 절차를 취소해라, 아버지.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날 밤 윤정은 짐을 쌌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윤정의 마지막 말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3개월 후, 이순자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성민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박노인은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이혼이 확정된대요. 성민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박노인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순자야,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속았을 거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이 깨질까봐. 가족은 서로 믿고 지켜줘야 하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화목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정이 없어도 아니 윤정이 없기 때문에 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이번 일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박노인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1년 후, 이순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윤정을 만났습니다. 윤정은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은 여전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아,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일도 시작했고요. 윤정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혹시 성민 씨는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렇군요. 어머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윤정의 말에 이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윤정아,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했다면.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2년 후, 박노인은 85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성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도 새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민이 새 연인 이야기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해라. 박노인도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엄마도 마음에 드시죠? 응, 착하고 솔직한 아이 같아. 이순자는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순자는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윤정과의 일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이순자야, 그때 내가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도 사랑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라는 폭풍이 지나간 후 이들의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서로를 믿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멀리서 성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입니다.